네, 월가 현지의 생생한 시각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저는 시황하면서 가장 좀 슬프기도 하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 증시만큼 빠진 곳이 없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가져가 봤는데 어떠세요? 일기는 일기장에 앞으로 작성해 주시고. 왜요? 전망하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짜 그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뭐 이제 이런 증시 격언도 있는데 네. 솔직히 우리나라 증시에 기관 외국인이 저렇게 동반으로 팬 날은 솔직히 하루 만에 V자 반등은 좀 못 봤어요. 상당한 좀 기간이 걸리더라. 그다음에 이제 MSCI 한국펀드 기준가를 봐도 이번 주 초에 그러니까 우리 연휴 지나고 오자마자 60선 깨졌잖아요. 네. 예. 기술적으로 그때 좀 불안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뭐 바닥이 뚫리는 상태다 보니까 60선 회복하기까지는 외국인들이 솔직히 뭐 어제 대량 매도세 중에는 공매도도 상당 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뭐 하루 만에 쇼커버로 환매수할 수 있는 정도는 나오겠지만 어제 많이 내렸으니까 오늘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는 조금 접어두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수적인 접근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냉철한 분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시장까지 영향을 크게 미칠 이슈가 아무래도 미중 협상 관련인데요. 이 이야기부터 오늘 바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중국과 협상 여전히 가능한 권역이다. 관세는 훌륭한 대안. 오래된 생각. 시진핑 서신의 통화 답장도 고려하고 있다. 오늘 그야말로 구원투수로 등장한 트럼프였어요. 사실 순간적으로 다우지수 낙폭이 1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장중 한때. 네. 그거 보고서 야 이거 진짜 곡소리 나겠구나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만 해도 이거 중국이 판을 깨버렸다고 했다가 다시 중국과의 협상은 여전히 가능한 권역에 있다. 라고 말해서 100까지 쭉 낙폭을 줄이는 드라마틱한 그렇죠. 흐름이 나타났죠. 네, 뭐 트럼프 자산운용이라고 진짜 하나 차려도 되겠어요. 주로 파생 쪽으로. 이제 투자하신다면 네. 계획하시면 정말 뭐 돈 욕심은 없으시겠지만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영향력이 강한데. 진짜 트럼프하고 네. 김정은은 진짜 선물하면 되게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안 하시겠죠? 이 얘기 듣고 또 김정은이 갑자기 우리나라 뭐 증권사 가가지고 파생 계좌 트고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거 않겠죠. 어쨌든 그러면서도 관세에 대한 집착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협상이 되면 좋은데 안 되더라도 되겠구만. 관세는 내가 오래된 생각인데 훌륭한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시진핑으로부터 뷰티풀 레터를 받았다 했는데 다시 편지를 써서 답장을 하기는 시간이 걸리니 답장은 전화로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냥 미국은 아쉬울 게 없다라는 제스처를 분명히 다시 한번 한 것이라고도 봐도 될까요? 당연히 미국이 아쉬울 게 적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월가 인터뷰에서 봤지만 경제적인 파급력이 미국보다 중국이 3배 더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뭐 내가 봐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오늘 영향력이 가장 큰 이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꼽을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가 또 미중 협상 관련이니까 이거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골드만삭스입니다. 아직 유효한 굿뉴스. 미중 무역 협상 여전히 가시권이다. 10일 자정 25% 관세부가 협박용. 통상적 과세 적용과 대상 시점 달라. 협박용이다. 골드만삭스 다운 네. 진짜 약간 인사이트가 있는 리포트를 냈는데 네. 사실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다 각자의 뇌피셜을 갖다가 떠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옆에 막 한국의 경제를 이야기한다면서 양만 파는 거기서도 지금 누군가가 막 자기 사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골드만삭스 이 분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 네. 미중 무역 협상은 여전히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일 자정까지 협상이 안 됐어. 근데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도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 밤 12시에 25% 관세 부과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세,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올린다 이러면 오늘 밤 자정부터 올린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파는 껌이든 뭐 백화점에서 파는 신발이든 모든 거에 다 그 시점부터 부과되는데 요 관세는 뭐가 다르냐면 10일 자정에 이후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떠나는 그러면 비행기로 오면은 하루 걸리고 그쵸. 배로 오면은 뭐 한 2달 걸리는데 몇 달 걸리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또 유예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5% 관세 발효한다.
이렇게 해놓고 협상이 깨지더라도 중국이 24시간 내에 야 그러지 말자 이렇게 응해오면 중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관세 부과를 자기네들 회피하지 않았다는 어떤 명분도 얻을 수 있고 트럼프도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협상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카드가 되기 때문에 10일 날 자정 관세 부과는 현재 들어와 있는 중국산 물품이 아닌 중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10일 자정 이후에 거기가 부과 대상이라는 점에서 요건 약간 협박용이다. 요 분석 정말 통찰력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어요.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 워싱턴에서 오후 5시. 발효되는 시점 7시간 전. 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뭔가 나오기는 힘든 시간이라고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관세 부과가 25% 때려 네. 도 중국에서 기존에 수출하기로 했던 물품을 안 보내. 안 보내면 사실 상관없는 거죠. 미국에 안 들어오는데 그게. 그러고 있다가 항구하고 공항에서 붙잡고 있다가 몇 시간 있다 타결된 다음에 내보내. 그러면 사실 관세 25%는 부과할 대상이 없는 거죠. 저도 비슷한 분석이나 이런 거를 읽었는데 이게 오피셜로 12시 1분에 시작이 되는 거죠. 언오피셜하게 비공식적으로는 좀 유예를 해줄 수 있는 기간 룸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여기 결이 룸이 남아 있어요? 금요일인데? 저기요. 죄송합니다. 새벽 6시 정정하세요,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네. 자,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생각을 안 할 경우가 많잖아요. 어떡하지? 관세가 그렇죠. 부과되는 그렇죠. 건가? 불안감을 센티멘털리. 할 수가 있고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맞은 다음에 보복한다고 맞은 게 뭐 안 아프나요? 맞았으니까 나도 때린다는 그런 개념인데 제일 좋은 건 안 맞고 안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맞고 서로 맞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도 네. 약간 헐리우드 액션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미중 이슈를 놓고 보면은 너무 10일 0시 이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 25% 야 이거 재앙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골드만삭스의 뷰가.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뭔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미중 무역 관련해서 오늘 시장 반응과 어떠한 코멘트가 나왔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이러한 뷰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까요? 해리스 파이낸셜 제이미 콕스입니다. 현재 상황 이제 하방 공매도 리스크는 같아. 트럼프식 표현 확률 게임에는 부적합하다. 불확실성에 베팅할 바에는 관망이 차라리 낫다. 사실 어제 외국인 기관 대량 매도세의 상당 부분은 대차 거래 그러니까 공매도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그러니까 하방 그러니까 숏에 몰빵하는 것도 지금으로 봐서는 리스크가 상당하다. 갑자기 이러다 타결되면 그거 이제 숏 스퀴즈 당해가지고 다 이제 강제 청산 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파생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양꽝인데. 양꽝. 근데 어쨌든 트럼프식 표현이 아시다시피 도 아니면 뭐잖아요 항상. 그렇죠. 윷놀이 할 때도 하나로 던져. 뒤집어지면 뭐 바로 쓰면 유시야. 홀짝. 예, 거의 홀짝. 윷놀이를 할 때는 윷 하나로 던지는 사람인데 이런 표현이 솔직히 확률 게임에는 부적합하다 이거예요. all or nothing의 어떤 논리로 접근해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양국 무역 협상이 결국은 결렬돼가지고 25% 관세가 부과된다. 혹은 막판에 드라마틱하게 타협된다. 그 어느 쪽으로도 베팅을 하지 말고 지금은 기다리는 게 낫다. 그런 면에서 어제 우리나라 그 하방 포지션에 동참했던 외국인과 기관들은 네. 솔직히 조금 너무 감정적인 좀 폭력적인 그런 매도서였고 항상 이럴 때 개인들은 스탁론 신용 미수 다 털리면서 꼭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은 공매도 친 거 환매수해서 쇼커버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그거 너무 슬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더 불안한 것 같긴 한데. 아까 김민지 앵커 그 시황하실 때 보니까 아시아에서 한국만 3% 제일 많이 빠졌어요. 네. 오히려 관세 부과 대상국인 중국보다 우리가 2배 더 빠졌는데 네. 이렇게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출현하는 패닉 셀링.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치라는 표현이 솔직히 전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좀 네. 이거는 당국에서 조금 손을 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3% 딱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중화권 증시가 더 많이 빠지고 흔들려야 되는 게 맞는데 1에서 2%에 비한다면 조금 더 큰 폭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리스크가 있어서 예.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오늘 좀 시장 대응하시면서 이것도 불안하실 것 같아요. 북한 얘기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네, 북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마이클 엘리먼입니다. 북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 최근 개발, 평양의 서울 전략적 타격 수행 장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아껴두는 중. 그러니까 어제 3% 내렸는데 장마 간무에 또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그래서 더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념식을 아주 호되게 치렀다고 볼 수 있겠고 그 국제전략연구소 저기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 네. IISS. 어떻게 보면 IS가 약간 잼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중복된 것 같은 그런 활자인데 이 마이클 엘리먼이라는 사람이 외교 안보 분야의 석학들이 모인 IISS에서 흔치 않은 미사일 전문가예요. 미사일 전문가인 이분이 거예요? 로키드 마틴에서 사이언티스트로 20년을 근무하다가 와. 통이네요. 저기 있는데 진짜 미사일 통이에요. 미사일 통인데 이 사람이 특히 이란하고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의 기종과 뭐 신형, 구형 이거 다 알지만 또 왜 그들이 그렇게 미사일에 집착하고 로켓맨이 돼야만 했던 운명이었는지도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인데 네. 이 사람 ICBM이나 이런 거는 이미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았는데 최근에 타격도가 상당히 높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최근에 개발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 평양에서 서울의 전략적 타격. 왜냐하면 이게 옆으로 갔지만 남쪽으로 오면 바로 이거 그렇죠. 서울 수원까지 때리는 거거든요. 네. 그 수행 장비로 보이고 그 대신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아껴두는 중이다. 그러니까 야 우리 이 정도인데 더 큰 거 꺼내기 전에 빨리 우리가 원하는 거 내놔. 돈 내놔.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고 솔직히 우리가 이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조금 둔감해져 있는데 네. 항상 맞아요. 방심하다가 전쟁이 찾아오거든요. 사실 이렇게 너무 둔감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경계해야 된다는 시각인데 또 한편으로는 또 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과거에 뭐 북폭설, 뭐 전쟁, 뭐 우려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뭐 편의점에서 라면 사고 뭐 쌀 사고 사재기하고. 사람들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거 기억나요. 예, 군사 전문가들 왈 아무 소용이 없대요. 남북 간의 전면전 딱 개전하면 시작하면? 7분 만에 수원까지 다 불받아. 그러니까 라면 챙기고 집에 금부치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넣다가 그냥 불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건 좀 불필요하지만 어쨌든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뭐 또 쐈네 뭐 이런 식의 대응은 저는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역시 샤이 보수. 샤이하지 않아요. 아웃라이트 보수. 그래요? 예, 대놓고 보수.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둘 다 김정은도 트럼프도 약간 좀 없어 보였다. 그럼 오늘 뭐 무역 협상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무역 협상 어쨌든 12시 미국 시간 12시로 했을 때 우리나라 시간 개장 전에 끝나게 되겠죠? 3시니까. 일단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2시, 3시. 우리나라 얼추 장중에는 비슷하겠네요. 불발도 타결도 어떤 뉴스도 안 나올 것이고 대신에 제 예상은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통화하면서 또 유예할 것 같아요. 그렇게요. 그 뉴스를 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때 다시 얘기하자. 혹은 25%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겠다. 우리 이란산 석유 수입 제재를 그동안 면제해줬던 것처럼. 일정 기간. 네, 미국의 레토릭이 그런 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25% 관세는 부과해 예정대로. 하지만 그걸 면제 기간을 뭐 주겠다. 어쨌든 이러면서. 오늘 뭐 북한 미사일 이슈도 있으니까 보수적인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앞에서도 보셨지만 뭐 정치적 어떤 뭐 이런 리스크는 전통적인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하는데 어제 솔직히 신용 미수 다 털린 개인들은 저가 매수할 돈이 없어요. 돈이 지금.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털릴 때는 알겠습니다. 타이로 털리는데 사는 것도 자이로 사라 그러면 뭐 돈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저렇게 패닉셀링 나와가지고 2% 3%막 시장 깨진 날은 V자 만들기 힘든 이유도 그거예요. 예. 일단 개인들 개미들이 투심이 살아나야지 다시 저가 매수에 나설 수가 있는데 어제 뭐 완전 다 사망해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 오늘 저녁까지 무역 협상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미중 관련해서 북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예, 김육 소장과 함께했습니다.